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안보는 안보대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대화한다고 해서 안보를 풀어헤치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올해 예정된 키 리졸브 훈련 예정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훈련은 하면서 대화해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대한민국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훈련도 포기하고 전방에 있는 그 지뢰도 제거하고 또 감시 초조소 박살내고 NLL도 파괴시키고 그러면서 대화한다.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제일 걱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9.19 군사 합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대북 대응 능력에 너무 취약성이 노출되지 않느냐 이런 그 우려가 굉장히 큰 것이죠. 두 번째로 더 큰 것은 이제 뭐냐면은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추구의 하나인 한미 연합 훈련을 안 하기로 한 거, 이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전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신년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이제 3월이 오는데, 3월이 오면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의 가장 큰 훈련이 키 리졸브 훈련, 그리고 이제 독수리 훈련의 시대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한미 양국 국방 당국 간에 논의된 내용을 보면 이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이 잡혔어요. 그런데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이것은 실제 야외 기동 훈련이 아니고요. 예. 이 컴퓨터에 의한 그 시뮬레이션 훈련에 불과합니다. 네. 지휘소 훈련인데, 이거를 오늘 아침 이제 보도를 보면 국방부에서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을 하는데, 이게 통상 한 2주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하게 되면 열흘 정도밖에 안 한다. 기간을 많이 줄이는 것이죠. 그 이유인즉슨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그 대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너무 북한을 자극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북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기간도 줄이고 이렇게 조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작년에는 아예 1년 내내 한미 훈련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비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방부 뉴스 관련 뉴스를 보면 현재 그 정도로 그 계산을 하고 있는데 훈련하려고 이것도 만약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봐가면서 또 훈련을 안 할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같으면은 그 옛날에도 과거에도 이 남북 관계의 특성을 봐가면서 이걸 했다 안 했다 한 경우가 한두 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좀 이해할 수는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다.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 현재는 과거에는 북한이 핵이 없을 때잖아요. 핵 개발 아주 초기 단계. 그 있어도 뭐 한두 개, 2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작년 2018년도 기준 한 60개 정도 최대 20개에서 60개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 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년 후 2020년 100개까지 간다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제일 그 큰 것 중에 하나의 변화고 상황이 악화된 거죠. 말하자면 과거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전작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작권을 우리 한국군이 행사하게 2022년도 그건 현재 조건에 의한 이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치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전작권 전환에 중요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초 작전 운영 능력 평가가 금년부터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잘 안 하면 약하게만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대한민국 군인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췄냐 안 갖췄냐 평가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유명무실화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된다, 남북 대화 국면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김정은이가 달라진 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몇 가지 얘기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그 폐기 조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냥 초보적인 한 10% 정도는 해당되나 이것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건 더구나 야외 기동 훈련이 아니고 이 컴퓨터상으로 하는 훈련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가지고 전시 작전 계획을 과연 컴퓨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이게 실전 상황에 맞을 것인지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 징후 이런 것들이 계속 바꾸잖아요. 더 나쁘게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통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실제 전쟁이 발생됐을 때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 보완하는 그런 훈련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렇게 북한의 이렇게 이 안보 환경 북한 때문에 이런 거 더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훈련 자체는 너무 약해지면
과연 이런 군대가 실질적으로 전작권을 이양받았을 때 김정은이가 약속을 어기고, 김정은이는 대한민국 관련해서 보여준 것은요, 약속 어긴 것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군사 합의, 뭐 개성공단, 금관사 합의,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정전협정 위반 건이 수십만 건 되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김정은이가 약속을 깰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렇게 약속을 깨고 도발을 했을 때, 제2의 연평도 천안함 폭격이 있을 때 과연 어디서 훈련 그 숙달된 도발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겠느냐, 저는 심히 우려된다. 우려되죠. 그래서 키 리졸브 훈련만이라도, 그렇죠? 네. 예, 이 도상 훈련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짜 도상훈련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한미 간의 작전 능력을 높이는 것이 그래도 지금 무너져가는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포기하게 된다면은 정말 한미 간의 연합훈련은 앞으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보일 것 같고요. 북한은 또 계속 지금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많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도대체 북한에 저렇게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뭘까? 물론 뭐 그 이유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정권이다, 뭐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지금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안보 환경에 저는 위중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회담을 해봤잖아요.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잖아요. 해보니까 김정은이의 실체가 딱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아, 말로만 비약하고 실질적인 비약하고 거리가 멀구나. 이러면서 거꾸로 우리 정우영 특사단이 가가지고, 이 한미 연합훈련 김정은이가 옛날하고 달리 다 방어적 훈련인 거 알고 있고,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나오는 게 뭡니까? 연합훈련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략자산 갖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잖아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우이장전술, 이중전술 이런 걸 쓰고 있다고 다 알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저는 안보 환경이 작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런 진 면목은 이번에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적나라하게 그게 나온다고 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에 김영철이가 지금 미국을 간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럼 워싱턴에 이번에는 직접 가가지고 워싱턴에 가서 이제 폼페이오가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김정은이 계산을 더 신년사 이렇게 이야기한 거, 당신들 미국이 꼭 지켜라. 내가 그러면 ICBM 폐기해주겠다. 이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선물 주고 있으면 빨리 내놔봐. 그냥 굉장히 미국을 또 다그칠 거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그 제재 완화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금 상당히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고위급 접촉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합의가 됐냐? 김정은이가 김영철이를 안 보내줘 갖고 미국 접촉이 안 열리는 것이지, 미국이 안 하겠다고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이제 보내잖아요, 김영철이를. 그러면 김정은이가 바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지, 김정은이가 선물 받지도 않았는데 왜 김영철을 보내겠습니까?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김정은이 바라는 선물이라는 거, 대한민국 안보에 굉장히 위험하고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체제에도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금년도 들어와서 세게 나온 것이 바로 연습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략자산 문제. 틀림없이 그거에 관해서 김영철이가 미국 가면 다시 폼페이오 또는 트럼프한테 얘기할 것이다. 왜? 연합훈련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가 직접 안 하겠다고 선물 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김정은 신년사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김정은이가 우리 이 국무위원장이 꼭 관철시키고 오라겠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 받아줘야 됩니다. 굉장히 강하게 설득과 압박을 할 것이다. 네. 만약에 그래갖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 그 다음에 전략자산 문제,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문제에 있어서 김정은이 양보하고 나면 한미 동맹 그냥 끝난 겁니다. 끝난 거죠. 예, 끝났다고 봐요. 그 시간 문제죠. 아. 이게 병원에 입원을 했고 살리려고 하는데 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식물인간 가는 거고 비슷할 우려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정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거 2차 회담 해봐야 뭐가 있느냐, 이런 그 불만과 비판이 이제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차 회담 때 줬듯이 2차 회담에서도 트럼프가 무슨 선물 주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간다면 연합훈련 줄이는 것도 이건 야외 기동훈련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김정은이가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 조치를 내놨으면 모르겠는데, 안 내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는 압력 차원에서라도 훈련을 최소한도 이런 그 컴퓨터에 의한 지휘소 훈련만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주일 미군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우리 주한 미군은 지금 할 일이 없어요. 훈련을 지금 안 하니까. 네. 주일 미군은 훈련을 한국에서 훈련 안 하니까, 제가 미국 그 군 사령관이고 미국 국방장관이고 대통령을 하더라도
한미 연합훈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주일 미군 훈련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미군 사령부 홈페이지에 그런 이상한 동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15개 플러스 알파, 러시아는 4,000개 플러스 알파, 중국은 200개 플러스 알파의 핵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3 declared 뉴클리어 스테이트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미국이 결국은 핵 보유국가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인정한다. 이런 논란까지 지금 한국에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한 미군 저 할 일 없잖아요. 지금 최근에 제가 이렇게 행사 같은 데 많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제 군 내부 분위기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장병들한테 지금 뭐 그 일과 외 시간에 예. 핸드폰 줘가지고 다 이제 10시간, 10시인가 밤 9시인가 한 대여섯 시간 자유시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이런 거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어느 저 행사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은요. 자기 아들들 군대에 있는데 옛날에는 말이야 그 고된 훈련 받을까 봐서 걱정을 했는데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헐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런 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야 인마 너 훈련 똑바로 하더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큰일이네. 예. 지금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연합훈련만이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된다. 그래야 김정은이가 더 그야말로 무서워서 김정은이가 경제제재 무섭고 트럼프가 또 그 작년에 한번 그 군사적인 스트라이크 했다고 저 밥 우드워드 책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이가 무서워갖고 지금 협상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협상에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핵화라고는 선물을 미국 정부에 두지 않으면 또 이런 그 경제적 군사적인 압박이 올지 모른다. 두려움을 갖게 하지 않으면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김일성, 김정일이가 해오던 그런 버릇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엉뚱하게 계속 은닉이나 시키고 해가지고 나중에 핵 무장국가로 남고 핵 보유국으로 남겠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강한 압박밖에는 저는 없다. 이렇게 저는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 제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는 상황, 돌아가는 상황이 이 김정은의 작전에 말려드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 시각이 지금 미 의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바로 그런 시각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워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혁현의 안보정론TV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진짜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주한미군 철수, 미 의회가 막고 있긴 하지만 또 북한의 이 핵 위협, 미국까지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을 만들고 또 유출돼서 미국까지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 의회를 설득해서 그래, 김정은이 핵보유국으로 놔두고 우리는 철수하자.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양보하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